지난 25일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에 70일 만에 가진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당시 분위기도 어땠는지, 또 만찬의 내용은 뭔지 만찬에 참석했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 25일 날 있었던 한남동 대통령 관자에서 지도부 만찬, 위원님도 직접 참석하셨죠? 네네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단 사실상 이제 세 번째 만에 만났어요. 계속 이태원 참사가 있고 또 이제 순방 외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세 번째 만에 약속이 연결이 미뤄졌군요. 네, 미뤄졌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정말 고대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철저하게 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취재도 없었고요. 또 네네. 전속 촬영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속 사진 기자조차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사진 자체를 찍지를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비밀회동이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동지가 만나는 관계거든요. 예? 동지가 동지들끼리. 만나는 네, 관계.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이지만 이제 그 동지가 만나는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이후에 지난 6개월간의 회고이기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의기투합하는 자리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무슨 정부와 또 대통령과 그 당은 순망 치안의 관계거든요. 네, 즉 입술과 예. 그 치약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네. 그래서 당정이 원팀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상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서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만나면 사진 찍어요? 안 사진? 찍잖아요. 가족들은 잘 안 찍기도 하죠. 네, 가족들 찍는데 이것을 구태여 외부로 내보낼 필요가 없고 저희가 정말 순망치안의 관계이고 당정 원팀이다. 원팀이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속 사진사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좋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이 회동이 영상이나 사진도 없었고 또 네. 최근에 이제 순방 때 취재 제한 이것 때문에 연결해서 민주당은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MBC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뉴스 왜곡 조작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제 전용기에서만 배제했지 취재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자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든 정권에서 다 많은 케이스에 전속 사진사들만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풀기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속 사진사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번에 당정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고위급 지도부 만찬은 저희 이제 정말 동지 간의 만남이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만찬 전에 알려지기는 순방 성과, 예산, 또 법안 처리 얘기가 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무거운 현안보다는 조금 가벼운 얘기, 일종의 집들이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묘사가 됐던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네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주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처럼 다 소개도 해주시고 지금 보다 유쾌한 자리로 좀 만들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 간에 서로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럴 자리는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그럴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대선 때 고생한 동지들이거든요. 네. 조영원 대표한테 선배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옆에서? 네네, 저는 주 대표님이 바로 제 앞자리에 계셨어요. 대통령 왼쪽에 앉아 계셨는데요. 그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해주시고 법조계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대접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 포옹하면서 친밀감도 좀 가시하면서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맥주도 한 잔씩 다 따라주시고요. 다 일일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가 갈 때도 거기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 정문 앞에 그 현관 관저 현관 앞에. 그런데 이제 차들이 올라오면 일일이 차 타는 걸 다 보시고 배웅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그때 비도 좀 부슬부슬 내렸는데 좀 그 고맙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김행 우리 최고위원님한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혹시? 저도 악수하고 다 저희는 뭐 다 서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나왔어요. 같이 이렇게. 여사님은 그 대통령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한 20여 분 동안 이렇게 그 관저를 구석구석 설명해 주시고 어떤 컨셉으로 하셨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청와대에 있었던 가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도 사신 게 없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지로 이렇게 도배를 해서 굉장히 그 심플하면서 화이트 톤으로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관저가 어땠습니까? 이뻤습니까? 아니면 뭐 심플, 한국적이다 이 말씀인가요? 한국적 그 미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지 도배로 아주 화이트 톤으로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 조명도 이렇게 한식으로 격자 조명 틀을 짜서 한지를 발라갖고 굉장히 품격이 높았고 군더더기가 없었던 정말 한국의 미를 한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여사님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신경 많이 쓰셨다고. 그러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조금 디자인하거나 좀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던가요? 네네네. 정말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게. 네. 그 동백 아가씨 얘기가 노래 얘기 나왔다면서요. 대통령 윤 대통령 그 전혀 모르는 노래다. 전혀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헤일 수 없이 다 대부분 알잖아요. 아닌가요? 그분이 원래 좋아하시는 노래가 빈센트예요. 빈센트. 빈센트요? 네네. 샬리 샬리나이? 샬리 샬리나이? 네네, 그 노래. 그 노래 좋아하신다고 저도. 그 노래 좋아하지, 팝송 좋아하지. 아니, 팝송이고 뭐 젊은 제가 가수 이름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그 다른 분 전원에 들으면 뭐 발라드 계통의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트로트보다는 발라드 쪽을 좀 좋아한다. 뭐 그쪽을 좀 많이. 근데 원래 노래방은 안 가신대요. 노래방 안 간다고요? 네, 술을 드셔도 그냥 밥집에서 끝내신다고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얘기했던 거는 뭐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그 얘기 좀 일축하려고 했던 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 한동훈 장관께서는 1차도 길어지면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래요. 그거를 법정에서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거의. 네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반려견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 그 얘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그 이사 오시면서 반려견 그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순방을 가시게 돼서 그 애완견과 애완묘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바로 이제 순방 가시니까 주인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 적응도 잘하고 뜰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도 좀 빼고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좋아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그 여사님이 지난번에 그 이순자 여사님 뵈러 갔을 때 마침 여사님이 그 읽었던 기사 중에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네. 그 회수하려고 그 그림들이 다 압수 저 경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강아지 진돗개 2마리도 나왔었대요. 근데 옆집에 사시는 디자이너분이시랬는데 그분이 그걸 17만 원의 경매를 받아서 개를, 다시 선물해 드렸다고 그걸 기사로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마침 여사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일날 이순자 여사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순자 여사님도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답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하에 저희가 입법을 했는데 입법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잘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그 압수를 할 때 살아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법률 조항, 민법 조항이나 이거 바꿔야 되겠죠 아마도. 개정안이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지도부 만찬 전에 22일 날에 이제 이른바 이제 친윤계 의원들입니다.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부부 만찬했다고도 좀 보도가 또 됐더라고요. 네. 요거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도 해석도 하기도 하고요. 네. 글쎄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갔다 온 예컨대 그 의원들은 그 얘기를 안 하던가요? 친윤 의원들을 하나요? 그분들은 우리 만찬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건 없던가요? 근데 금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만찬이었고 이제 바로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럴 기회가 없었죠.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자꾸 혹시 친윤계 의원들 이렇게 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뽑은 대선 후보이고 전 당원들이 다 대선 때 정말 죽어라고 뛰었어요. 만들었죠.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네, 정말 신성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당의 친윤, 비윤, 반윤 이런 표현이 저는 사실 그닥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그 대통령과 근접한 거래에 계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런 분들이 글쎄 그것도 언론에 주워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만드는 단어. 만든 단어 같긴 한데 우리 당의 친윤 아닌 분이 있겠어요? 당원들이 다 뽑은 대통령 저희 후보인데요. 그러면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그 약속 그 부분은 깨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무 개입이 어떤 어떤 의미에서? 약간 이른바 친윤계 이런 윤핵관으로 알려진 의원들 만나고 이런 게 당무 개입으로 또 읽혀질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진짜 당무 개입을 하시고 싶었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배우자 동반,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배우자를 동반하도록 했겠어요? 배우자를 동반한 자리에서 어떻게 당무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집들이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집들이니까 부부 동반으로 오라고 했죠. 아니 그 변호사님은 무슨 부부 동반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합니다. 안 그럼요. 부부 동반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당무 개입이었으면 누구 몇 사람만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비밀리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여당 야당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나 해임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제일 수사에 적극적이세요. 철저히 밝혀내라고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상 규명 중에 있는데 네. 정쟁에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정조사에 저희도 고육직책으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민 장관 탄핵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정말 제2의 정말 가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유가족들 중에 좀 일부 또 많은 분은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민 장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가요. 예. 모든 수사가 다 밝혀지면 아하.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벌써 언론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선수사 그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에 보세요. 대검찰청까지 넣잖아요. 네. 대검찰청은 정말 사과를 조사해야지 되는데 오렌지를 끼워넣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경찰에 대한 또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아무런 수사권, 지휘권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대검에서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검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네. 대검을 늘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그냥 정부 부처도 막 끼어잡이식으로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예. 그 나라를 어지럽히면 정말 안 된다고 최고위원님 지금 생각하고요. 30초 정도 네. 남았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정의당의 지금 이정미 대표 저희가 인터뷰 금방 했었는데 네네.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떻게 그런 식의 말의 전원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런 적 자체가 없다라고 흡사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당과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이자 범죄 혐의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eng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